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 이 K방산이 최대의 수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EU, 유럽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국방장관들이 참석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무기가 다 비었다.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주다 보니까 인벤토리 다 비었는데 이거 빨리 채워야 된다. 그런데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공동구매다.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게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그것도 서방 계열에서는 대한민국 뿐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무기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 한국 K방산이 굉장히 히트를 쳤지만 무기체계 하나 또 회사 하나로는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죠. 그 무인기의 지금 개전 중반 이후의 활약상이 또 나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을 보겠는데요. 러시아가 중국의 알리바바 이 쇼핑몰에서 산 그런 로봇으로 거기다 껍데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그런 사족보행 로봇인 척하고는 그 위에 로켓 하나 얹어가지고 전투 로봇 만들었다라고 자랑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야전 부대가 진짜로 자작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는 진짜야 라고 보여줬는데 그거 한번 보겠고요. 이란이 지금 수호이 35 진짜 도입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사족 보행 로봇에 대전차 무기를 끼워 넣은 일명 대전차 전투 로봇을 방산 전시회에 공개했다가 망신을 당한 후 우크라이나가 이를 조롱하듯 M71 로우 대전차 로켓을 장착한 무인 전투 로봇을 야전 부대 군인들이 직접 제작해 전선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참 여러모로 이번 전쟁에서 망신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해군이 퇴역시킨 항공모함 상파울로함이 해체 목적지인 튀르키예에 가지 못하고 대서양에 발이 묶였습니다. 영국이 상파울로 항모의 성면을 문제 삼아 지브랄타 해협 통과를 불허해 이 유령 항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야전 방공 시스템을 대량으로 잃은 러시아가 구닥다리 ZSU-23 23mm 대공포를 주력 드론 대응 수단으로 지정하고 현역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포신 노후 문제로 각지에서 노후 포신이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정말 다급하긴 한가 봅니다. 알타이 전차 엔진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 한국산 엔진 통합 작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튀르키예가 M60T 전차를 또 한 번 대대적으로 개량해 M60TM 전차로 개조한다는 소식입니다. 신형 증가장갑과 사격 통제장치,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적용해 170대를 현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란 공군사령관이 이집트 수출용으로 생산되었다가 납품이 좌절된 수호이 35 전투기 24대 구매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다른 전투기 추가 도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러시아가 새로운 전투기를 생산할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5가지 단신이 있는데요. 자, 여기 사진 좀 보시면 이게 러시아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가지고 들킬까봐 여기다 까만색 무슨 뭐 두 번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까만색 천 뒤집어 씌우고 그 위에 이제 대전차 미사일 넣어놓고 이거 전투 로봇이야 하고 아미 2022에다가 보여줬다가 완전히 그냥 다 까발려져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여기 바퀴 달린 이런 조그만 뭐 어떤 농기구 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사륜 오토바이 같은 건가요? 이런 그 뼈대에다가 이렇게 M71 로우 미국 로켓이죠. 이걸 지금 갖다 얹어가지고 리모컨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우리가 야전 부대에서 행정보급관, 행보관님이 만든 거야 라고 보여준 거죠. 우리 군대도 행보관은 못 만드는 게 없죠. 여기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상파울로함. 제가 몇 년 전에 이 상파울로함 15억 원에 매물 나왔다. 이거 우리가 사서 항공모함 운용 그리고 또 메커니즘 이런 거 연구하자라고 했었는데 결국 뭐 한국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이걸 터키의 한 민간 조선소가 구입을 했습니다.
목적은 뭐냐? 그냥 해체해서 고철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면이 많이 있나 봐요. 옛날에 만든 그런 요즘 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지브랄타 스페인과 모로코 이를 잇는 그 지중해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이 지브랄타 해협을 영국이 통제하고 있는데 영국이 못 넣어준다 이겁니다. 왜? 성면이 많아서 못 넣어준다. 아니, 가다가 뭐 성면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국이 아마도 뭔가 튀르키예, 터키를 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브랄타에 못 들어가고 지중해 못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바다에 떠 있답니다. 브라질에서 여기까지 갈 때도 자력 항해에서 간 게 아니고 예인선에 끌려서 갔는데 지금 현재도 예인선에 끌려서 그냥 이렇게 바다에 떠 있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가 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고색 창연한 이 대공포 한번 보십시오. 23mm 사연장 대공포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레이더 달아가지고 쉴카라는 그런 자수 대공포 만들었죠. 러시아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썼는데 여기에 2연장은 레이더가 없고 4연장은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현역에 복귀시켜가지고 지금 드론 방어용으로 쓴다. 바이락타르 TB2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워낙 그냥 활약하고 있으니까 바이락타르 TB2 또 중국제 DJI 드론 이런 것 가지고 다 찍으면서 공격하니까 참을 수 없다. 근데 자기애들 지금 방공자산 없죠. 그러니까 야 이거 갖고 와 해가지고 이런 걸 쓴다라는 건데 정말 러시아 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좀 그럴싸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튀르키예, 터키가 쓰고 있는 M60 전차. 그 M60 전차를 이렇게 정말 형상을 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M60 전차, 우리 한국의 M48 전차하고 외형 거의 똑같죠. 거기다가 앞에다가 증가장갑 붙이고 뭐 옆에 잔뜩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원래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앞에 이런 식으로 증가장갑을 엄청나게 큰 증가장갑을 붙이고 옆에다가도 그렇게 붙이고 해서 마치 M1 전차 또는 레오파르트 2, A6, A7 같은 그런 포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05mm 포인데 놀랍게도 기동간 사격이 돼요. M60 기동간 사격 못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그 샤브르 전차 시스템 그 업그레이드 시스템 키트 갖고 와가지고 완전 마개조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또 업그레이드 했다. 왜냐? 원래 알타이 전차, 우리 한국의 K2 전차 기술 사 가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K2 전차의 터키판을 만들었죠. 알타이. 거기 이제 독일제 MTU 엔진하고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PC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야, 니들한테는 안 팔아. 왜? 쿠르드 정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니들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돼가지고 엔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럴까 저럴까 우크라이나에게 살까 뭐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한국 거 사자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파워팩. 우리 한국은 그 파워팩이 힘이 좀 딸린다. 순발력 딸린다 해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 일단 가기는 가야 되니까. 그런데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는 우리 한국의 흑표 전차보다 더 크고 무거워요. 과연 우리 한국도 이 55톤도 이 순발력 떨어진다고 한 것을 여기는 지금 60톤 넘는데 과연 그 우리 한국의 1500마력짜리 엔진, 뭐 엔진이야 그렇다 치고 트랜스미션 이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한국도 과연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 될 때까지 170대 이렇게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쓰겠다라는데 참 튀르키예도 안타깝습니다. 괜히 러시아제 좋지도 않은 S400 방공 시스템 들어와가지고 F-35도 못 사고 지금 완전히 국제적 왕따되고 있는데 희한한 짓이죠. 수호이 35 이집트가 러시아에게 수호이 35 도입 계약을 24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딱 납품하려는 순간에 미국이 캐사 제재 그러니까 적성국에 대한 제재법이죠. 그게 이제 걸리니까 이집트가 수도 나 안 살래 취소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다 만들어 놨죠. 큰일 났죠. 그래서 공장에 지금 대놨어요. 그걸 지금 이란이 우리가 살게 사는 게 아니죠. 자기네들은 무인기 주고 물물교환 하는 겁니다. 24대. 그래서 러시아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았다가 이거 뭐 어떻게 할까 하고 있던 것을 이란에게 넘겨서 좋고 또 넘기면서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무기 그중에서 무인기를 이란제 무인기를 받아서 좋고 이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을 불량 국가들끼리 거래를 했네요. 아무튼 이런 소식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전 이전부터 튀르키예에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그야말로 화끈하게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홍보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바이락타르 드론이 전장을 종횡무진 휩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전선에서 비용 대 효용성이 가장 높은 무기체계는 튀르키예에서 만든 바이락타르 TB2 무인공격기이며 최근 이 무인공격기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전과를 거두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주니 대장이 현지 시각 9월 5일 밝혔습니다. 잘루주니 장군은 한 쌍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사흘 만에 2,650만 달러 상당의 러시아군 자산을 파괴했다라며 이들 드론 2대는 한 번의 충격으로 8대의 T-72 전차와 한 문의 2S3 자주 곡사포를 파괴했으며 이틀 후 있었던 다음 출격에서 다량의 보병 전투 장갑차와 견인포를 파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잘루즈니 장군은 개전 후 현재까지 50대 이상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보급되어 전선에서 활약 중이며 이들은 적의 전차와 장갑차, 포병, 지휘소는 물론 해군 함정과 헬리콥터까지 파괴했다라며 바이락타르 TB2 드론의 효용성을 극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 역시 이번 선전전을 거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바이락타르 TB2 무인공격기는 포브스가 선정한 전쟁의 MVP라며 러시아 침략을 막기 위해 튀르키예가 공급해준 TB2 드론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국제적으로 그 명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최대 이륙 중량 630kg에 불과한 소형 드론이지만 최대 4발의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하고 150km 반경 내에서 각종 공격과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개전 초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러시아 방공망이 대부분 제압된 8월부터는 모든 전장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TB2 드론을 무상 기증이 아닌 구입 형태로 도입했지만 개전 후 튀르키예로부터 최우선 납품을 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이런 식의 립 서비스도 좋지만 우선 보리스필 국제공항에 사실상 억류되어 있는 튀르키예 수송기 2대부터 풀어주고 이런 립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이락타르 여기 지금 이 TB2 드론인데 여기 파일럿 각각 날개 2개씩 이렇게 해서 움타스 대전차 미사일 등 여러가지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지 공격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정찰 자산이 있죠. 그래서 정찰할 수도 있고 이런 무인기인데 비행기 한 대의 가격은 100만 달러. 거기다 이제 컨트롤 박스는 따로. 그래서 컨트롤 박스 있으면 비행기만 있으면 다 되죠. 이걸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인 셀주크 바이락타르 사위예요. 그 사람이 MIT 공대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만드는 드론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박 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T-72 전차를 공격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차도 파괴하고 그래도 2대가 떠가지고 아니 전차를 그렇게 많이 파괴할 수가 있나요? 8대의 전차. 그러면은 2대가 이 4발씩의 무장을 탑재를 하니까 그럼 2대니까 8대는 맞는데 각각 하는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2S3 자주포 화물이 더 있어요. 그럼 9대인데 기갑 차량이 그걸 어떻게 2대가 할 수 있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이틀 후에 또 출격해서 많은 수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또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2,650만 달러어치 그러니까 300여억 원어치의 러시아군 장비를 사흘 만에 이 2대가 파괴했다. 25억 원어치짜리 이 드론 2대가 이틀 사흘 만에 300 몇십억 원어치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큰 성과를 올렸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마지막에 수송기나 돌려주고 하지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TB2 드론을 개전 초에 정말 그 러시아군이 완전히 그냥 우크라이나를 유린하고 있던 그 시절에 튀르키예가 이 A400M 수송기 2대 실어가지고 배달을 했었어요. 전쟁 중에 그것도 개전 초에 우크라이나 완전히 터지고 있을 때 배달을 해줬는데 그냥 억류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하늘에 지금 위험해가지고 못 떠. 안 돼, 가지 마. 해가지고 억류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제공권 자기네들이 다 잡고 있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 안 보내주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키우 바로 남쪽에 있는 보리스필 공항인데 여기에 안전을 위해서 인계철선으로 잡아놓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터키, 튀르키예의
군용 수송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러시아가 공습을 하면 터키가 만약에 파괴되고 이렇게 되면 터키가 이제 열받죠. 러시아 입장 곤란하죠. 그래서 이 비행기 2대가 있음으로 해서 보리스필 기지, 보리스필 공항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안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자포리자 원전 관련해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키우에 가서 회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니 우리 이거 좀 돌려다오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도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주고 있는 게 미안한지 이렇게 지금 깨알 같은 TV2 홍보를 따로 해주는데 과연 터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난 규모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유럽연합의 무기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EU 차원에서 대규모 무기 공동구매 논의가 시작됐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기와 탄약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면서 심각한 무기 재고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정책국장이 현지 시각 9월 5일 밝혔습니다. 보렐 국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고위급 회담에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기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많은 자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회원국의 무기 재고는 고갈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우리 회원국들은 체코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무기 체계와 군수품을 좀 더 잘 비축하기 위한 방법과 우크라이나가 계속 필요로 하는 탄약과 방공 시스템 등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군수품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보렐 국장은 바닥난 재고를 다시 채우는 방법은 함께 구매하는 것이다 라며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더 저렴하게 재고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지난 EU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유럽연합이 EU 차원에서 대규모 무기 공동구매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방산업체들은 EU가 필요로 하는 양의 무기를 EU가 요구하는 시점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각 방산업체들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고질적인 밥그릇 싸움으로 효율성이 악화되어 비용 상승과 납기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EU가 대규모 무기 발주를 하더라도 유럽 내 업체들이 이를 이행할 능력은 사실상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의 대규모 무기 공동구매, 특히 탄약과 지상장비 분야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와 탄약은 이미 북유럽과 동유럽에서 수출 실적과 가성비를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장애물만 어느 정도 극복한다면 폴란드에 이어 또 한 번의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EU가 나토하고 뭐 거의 이렇게 이꼴 100%는 아니지만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중립국들 이런 뭐 나라들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겹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 이 치장물자, 특히 치장물자가 지금 다 사라졌다. 뭐 현역 장비들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전쟁하다가 한 방 맞으면 내구력 맷집이 없어지는 거죠. 치장물자가 있어야 한 방 맞아도 예비군 동원하고 해서 또 싸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치장물자 참 문제입니다. 없어요, 우리.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설마?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탱크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다 이제 예산 문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다 고갈됐으니까 치장물자가 그걸 다 채워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 언제 의논했냐? 바로 지난주 체코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회담 이때 이렇게 많은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우리 무기체계 다 채워놔야 된다. 그러려면 공동구매해야 규모의 경제로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더 싸게 납품받을 수 있고 또 더 빨리 납품받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의를 봤답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구매하려면은 버뜩 떠오르는 게 EU니까 EU 내에 있는 그런 방산업체들 라인메탈이나 뭐 이런 데 사야 되겠죠.
근데 독일에서 만든 이 박스 장갑차, 리투아니아 군의 박스 장갑차인데요. 이거 주문한 지 지금 4년 넘었는데 반밖에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이 박스 장갑차, 이거 우리 K2 전차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가격 비싸죠. 빨리 안 주죠. 그리고 뭐 신뢰성 요즘 뭐 별로 안 좋죠. 자, 이러니까 이제 독일제도 못 믿겠다. 비싸고 빨리 안 주고, 그리고 뭐 딱히 성능 좋지도 않고. 이제 근데 단지 EU라는 이것 때문에 이 30여 명의 멤버 안에 들어있는 이 멤버라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싼 120억, 160억 이런 돈을 주고 이 박스 장갑차를 샀는데 4년 지나도 안 줘. 이걸 사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이거는 뭐 가격은 우리 K9하고 비슷한데 성능은 뭐 비할 바가 아니죠. 프랑스 자기네들 군에 납품하는 세자르 자주포도 18개월 만에 한 분이 납품되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군도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서 주문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K9 자주포 한국 군 거 만들어 놓던 것도 그냥 갖다 주니까 얼마나 신속합니까? 그래서 또 우리 풍산에서 만든 탄약 얼마나 성능 좋습니까? 특히 전차포 이런 거 끝내주죠. 155mm 포탄, 한국 포탄 최고죠. 전차포, 한국의 이 텅스텐 탄심 이게 최고입니다. 제일 잘 뚫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사가면 되죠. 그래서 빨리 무기 인벤토리 창고를 채워 넣는 것에는 한국산이 최고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 구매하자. 어쩌면 또 한 번의 잭팟이 EU 공동 구매에서 우리 한국이 또 한 번 엄청난 희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